자, 그럼 다음으로 미라콤 INC의 대표 PM인 홍영기 마스터 PM을 모시고 화학 소재 산업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최신 동향과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기 마스터 PM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미라콤 INC 마스터 PM을 맡고 있는 홍영기입니다. 금일 화학 소재 산업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를 통한 최신 동향과 함께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입니다. 화학 소재 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화학 소재 산업에서의 관심사항 또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라콤이 구축한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적용 내용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전통적인 화학 소재 구성 시스템과 미라콤 플랫폼 하에서의 어떤 그 화학 소재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그 성공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화학 소재 산업의 동향하고 현안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전 세션에서 김일호 상무께서 좀 비교해 주신 일반 제조 산업에서의 디스크리트 산업과 화학 소재 산업이 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프로세스 산업에 대한 어떤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차별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비교를 통해서 화학 소재만이 갖는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소재 산업에서의 어떤 동향, 그리고 제조 기업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공급 과잉 리스크, 또 설비 노후화, 원료 수급 환경의 악화, 또 탄소 중립 요구 및 산업 안전 강화에 대한 대응력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그에 따라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석유 화학 같은 경우 중국 주도의 공급 과잉이 어떻게 보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비 노후화인데요. 설비 화학 산업 같은 경우 전통적인 장치 산업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또 2차 전지를 통한 어떤 화학 소재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어떤 그 설비에 대한 어떤 초기 투자로 인한 현재까지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노후화가 거의 30년, 40년, 심하게는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부분 개조 및 어떤 개선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원료 수급 환경에 대한 악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원자재가 이제 폭등하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원재료에 대한 어떤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이제 폭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화학 소재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탄소 중립 요구, 산업 안전에 대한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어떤 현안을 가지고 각 제조사에서는 다양한 어떤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프로세스 산업과 이제 디스크리트 산업을 비교함으로써 저희가 그 디스크리트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 소재 산업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에서는 사전에도 좀 계속 언급된 부분이지만 제조 방식에 대한 차이, 어떤 제조 설비 구성에 대한 차이, 어떤 인라인, 어떤 또 특정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어떤 그 탱크에 대한 어떤 그 사용, 그리고 이송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파이프나 호퍼 등이 사용되고 그거를 운송하기 위한 에너지 동력으로 또 펌프가 사용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차별화가 되는 이제 연속 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딱 네 가지 키워드로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화학 소재 부분은 단위 공정, 아까 사전에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DCS 부분이 단위 공정을 핸들링 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각광을 좀 받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단위 공정에 대한 설비 자동화에 대한 핵심 어떤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은 상태입니다. 또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화학 물질, 또 환경, 안전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전기, 에너지, 용수, 가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반 제조 디스크리트 산업과 화학 소재에서의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일반 소재 산업의 이제 특징을 이제 지을 수 있겠습니다. 화학 소재 이제 공정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제 생산 기준과 이제 제품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생산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모두 혼용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속 생산 공정과 이제 배치 생산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키워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연속 생산 공정은 결국에 원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 포장까지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어떤 관리 포인트를 갖고 있다. 또한 단일 제품을 한번 투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 이상 일정 수준의 어떤 품질 조건, 제품의 속성을 가지고 생산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정의 이제 부하율을 유지하면서 실시간 운전을 관리, 통제, 진행해야 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이제 그 생산 공정을 이제 배치 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배치 생산 공정은 이제 연속 생산 공정보다는 조금 관리가 이제 수월해집니다. 다만 이제 배치 생산 공정은 각각 배치 어떤 탱크 레벨, 사일로에서의 탱크, 그리고 뭐 호퍼, 어떤 파이프로 이어지는 어떤 부분이 단락단락 지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관리가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각 탱크별로 원부 재료를 투입하고 조성하고 혼합하고 또 소량의 첨가제를 넣어서 반응을 시켜야 되는 그런 관리가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치 생산 쪽에서는. 그래서 여러 생산 제품을 관리할 때 필요한 제품의 속성에 대한 관리, 등급에 따른 어떤 분류에 대한 어떤 관리, 또 생산 스케줄에 대한 어떤 관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제품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단일 품목과 다품목 이 두 가지로 이제 다뤄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원부 재료에 대한 투입량하고 공정 조건에 대한 어떤 조성 관리, 또 품질적인 요소에 대한 제어, 그리고 특히 이제 다품종의 경우 잡체 인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고요. 따라서 이제 일정한 품질 수준을 이제 유지하면서 기업이 얻고자 하는 생산성, 가동률, 에너지 효율을 정확히 이제 또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제품 기준에서 이제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화학 소재 그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현재 화학 소재 산업 그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가?
한번 저희가 이제 각종 어떤 구축 사례 경험을 통해서 또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파악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균일한 품질 관리, 두 번째는 실시간 제공에 대한 관리, 실적에 대한 집계에 대한 정확성, 정합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균일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사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떤 장치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상 유지 보수를 자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계측이 가능한 어떤 탱크, 사일로, 반응기 레벨에서의 어떤 계측에 대한 어떤 성능, 오차가 발생했을 때 보정하기 위한 활동이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또 계측된 값이 실시간으로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 범위를 파악하는 부분, 실시간적인 어떤 접근이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또한 물질적인 어떤 화학 반응 또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변화가 좀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양이라든가 어떤 층 분리, 그리고 액화에서 또 기화가 되는 어떤 양들, 이런 부분들을 쉽게 파악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품질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파악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연구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연속 생산 공정, 프로세스 산업, 특히 이제 화학 산업에서는 이제 트래킹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트래킹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포엠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특히 품질에 대한 어떤 분석 정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어떤 로트 베이스로 추적하기 위한 활동이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존하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균일한 품질 관리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솔루션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계측기, 센서 등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어떤 검교정에 대한 관리, 주기적인 어떤 교체 활동,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예방 보존 활동들이 어떤 수반되어야지만 어떤 가능한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실제 트래킹을 위해서 로트 단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배치 단위의 경우 어떤 배치 탱크별, 어떤 호퍼 단위별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연속 공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미라콤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방식인데, 어떤 시간 베이스의 어떤 로트 단위의 어떤 분리 작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시간 단위의 어떤 로트가 있었는데, 그 로트에 대한 어떤 시간 간격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대조, A조 나누고 B조, C조 이렇게 나누거나 하루 단위의 어떤 로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품질, 어떤 분석 활동이라든가 추적이 쉽지 않은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라콤에서는 연속 공정의 경우 시간 베이스의 로트 단위의 편성, 그리고 관리, 그 단위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수집 부분을 이제 진행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적 집계 관리 부분입니다. 실적 집계가 상당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산업에 가지는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속 생산 공정 같은 경우에 특히 실적을 어느 단위로 나누고 어느 공정별로 이제 분할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관리하기 위한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다. 배치 공정 같은 경우, 배치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 단위의 어떤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서라든가 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집계가 된다라고 하면, 연속 생산 공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이에 따라서 또 이런 문제점은 아까 균일한 품질 관리에서 나왔던 활동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측정기에 대한 오류,
그런 오류로 인해서 실적이 변동이 심하다. 그리고 얼마큼 잘못되었는지 실시간으로 좀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으로 뭐 데이터 조정이라는 어떤 솔루션이 저희가 이제 화학 소재 산업의 이제 솔루션을 이제 구축하는 어떤 시점에서 고객이 이제 관리하는 그 어떤 솔루션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해보면은 DR이라고 데이터 조정이라는 어떤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 제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간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데이터가 틀어지는 경우, 그리고 탱크 내에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보정, 그리고 계측기의 오차를 어떤 솔루션이 데이터를 보정해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인 검교정에 대한 활동,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지보수 활동을 철저하게 진행함으로써 근본적인 어떤 실적이 잡히지 않는 데이터가 집계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지 생산 같은 경우는 생산 순서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산 순서에 대한 어떤 관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생산량을 어떤 관리하는 기준을 뭐 투입량 기준으로 할 것인가, 뭐 재고량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제조사마다 어떤 특색을 가지고 어떤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그 실적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어떤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제 공정 중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정에 대한 기술은 근본적으로 그 고유 제조사에서의 어떤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로직을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 실적 집계에 대한 어떤 자동화, 또 실적 마감 또는 실적을 분배하는 활동을 어떤 자동화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미라콤이 이제 그 저희가 2017년도 이후부터 이제 화학 소재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왔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화학 업종, 화학 소재 업종에 대한 구축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석유화학, 이제 화학 소재, 또 화학 염료, 이런 어떤 그 제조품에 대한 어떤 구축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석유 화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석유 소재 산업의 대표적인 어떤 구축 사이트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획부터 그 실행에 대한 준비, 실행에 대한 실시간 관리, 또 포장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어떤 그 체계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한 9가지의 포인트에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MES나 자동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생산 계획, 운전 관리, 또 품질 관리, 재고 실적, 그죠? 그리고 원부 재료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포장, 원자재에 대한 창고 관리, 기자재에 대한 어떤 투입, 창고에 대한 관리, 또 임가공에 대한 관리 부분들, 이런 관리 요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영역이었고요. 구축된 영역이었고, 이런 어떤 구축된 내용들의 이제 공통점은 생산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라콤의 MES 플랫폼을 통한 생산 통합 관리, 그리고 운전 절차에 대한 어떤 자동화에 대한 어떤 관리,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관리,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석유화학에서 이제 그 구축된 부분을 전후로 뭐 대략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장표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ERP라든가 이제 구매 시스템, 또 품질 시스템, 또 창고 관리 시스템, 또 현장에서는
DCS라든가 현장 자동화가 뭐 이미 이루어진 이제 그런 고객사 사이트고요. 이런 부분이 생산 계획부터 준비, 실행, 포장, 재고라는 크게 네 가지 어떤 그 영역에서 시스템들이 사용되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MS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이 단지 이제 POP 레벨에서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실적 처리에 대한 투입에 대한 처리, 그런 포인트로 구축되어 있던 사용하던 이제 고객사였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특히 이제 M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후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생산 계획, 생산 준비, 어떤 생산 실행, 포장, 재고 관리, 이런 영역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서 가시성을 이제 확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표준 운전 절차 적용으로 오투입, 오작업에 대한 이제 관리가 진행되었고, 실시간 정보 처리를 위해서 현장 모바일 기반의 정보 처리 또는 가시적인 정보 제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 소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주요한 특징만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초고순도 화학 소재를 이제 만드는 어떤 제조 기업입니다. 이 사이트도 이제 M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 도입이 되었고, 현장에서의 어떤 데이터 수집 부분을 자동화했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품질 관리의 어떤 추적성을 확보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축된 효과로 보시면은 이제 투입서 기반, 투입 지시서 기반으로 현장 운영을 지시와 실행으로 동기화하였고, 그다음에 투입 지시량, 투입 자재에 대한 또 휴먼 에러 발생을 최소화해서 품질 이슈를 차단했다라는 이제 효과를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롯데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어떤 범위를 확정지었고, 이에 따라서 그 롯데별 데이터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함으로써 분석 활동이 가능해지고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서 제품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 염료 이제 산업 산데요, 제조사인데요. 그냥 원부 재료, 케미칼, 패키징, 그리고 제품까지 롯데에 대한 연계 부분, 그리고 공정 생산, 품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 어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하단에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롯데를 미관리하던 어떤 공정이 있었고, 롯데가 관리가 가능한 어떤 공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품질에 대한 어떤 추적성을 롯데 미관리 영역에서는 추적성 확보가 쉽지가 않았다. 그에 따라서 롯데 관리가 가능하게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배치 단위 또는 시간 단위의 롯데에 대한 편성을 통해서 검사 데이터, 실시간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롯데와 매핑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검사 정보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롯데에 대한 추적성 확보 통해서 신뢰성을 제고를 했다. 또 특히 품질적으로 품질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롯데와 연계해서 분석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어떤 개선 활동이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그 원격 정비에 대해 관한 어떤 그 적용 사례인데요. 요즘 이제 관심이 높은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트랜스퍼를 이제 실현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비용이라든가 초기 어떤 분석,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기술 부분들 상당히 이제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관심은 좀 높아졌지만 실제 구현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최근 어떤 IT 트렌드로서 어떤 원격 정비, 원격 제어를 위해서 다루고 있는 하나의 어떤 기술 영역으로 구축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학 소재 산업의 이제 시스템 구성 부분을 이제 일반 시스템, 기존 시스템과 미라콤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하에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화학 소재 또는 화학 산업에서 구축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현장의 디바이스 레벨에서 DCS, 스카다, PLC를 통한 제어, 그리고 플랜트, 공장 레벨에서 OIS나 어떤 레가시, 그리고 MES를 통한 어떤 관리 활동. 특히 여기에서 MES는 이제 협의의 MES 범위입니다. 그래서 POP 수준의 플랜트 레벨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정보 어떤 관리 레벨에서는 ERP와 SCM이 사용되는 이 방식이 가장 전통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저희 미라코벤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설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 소재 산업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화학 소재 산업 특성에 맞도록 플랫폼을 구성하는 어떤 예시라고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미라콤 MS 플랫폼 하에서 생산 또는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공정 제어가 관리되고 또 설비 보전, 예측 활동, 예측 보전이 이루어지고 통합 관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근간이 되겠고, 이와 더불어서 화학 소재 산업이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환경 안전, 보건 또는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EHS에 대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적용, 그리고 스마트 제품, 그리고 스마트 라벨을 통한 QR 내의 어떤 정보 서비스, 소비자와 기업 간의 어떤 정보의 제공에 대한 서비스, 또 용기에 대한 어떤 관리 영역들은 스마트 프로덕트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MES 기반에서 IoT 정보와 연계가 되고 상위로 iOS 영역인 또 ERP, SCM, 상위 레가시와 연결되고 원격 MES 또는 SaaS MES하고의 어떤 연계 포인트를 갖는 것이 미라콤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화학업종의 특징은 균일한 품질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실적 집계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유지, 또한 산업 안전, 보건, 환경 규제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화학 소재 산업에서 특히 이해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간 구축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 산업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과 플랫폼 적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플랫폼 기반의 어떤 설비 보전, 확장돼서 예측 보전에 대한 활동, 그리고 규제에 대한 어떤 준수에 대한 활동들로 연계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첫 그림은 단순합니다. 이제 크게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크게 그리고 시작은 하나씩 하되,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단발성으로 하나씩 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 하에서 하나씩 붙여가는 스케일을 업하는, 스케일을 애드하는 어떤 방식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더 설명드릴 내용은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리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학업종 스마트 팩토리 최신 적용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발표해주신 홍영기 마스터 PM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콤 INC가 얼마나 다양한 업종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지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Q&A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